안녕하세요, 여러분. 거꾸로 수업 6과 문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우리가 이제 어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휘 두 번째 시간이어서 오늘은 또 재밌는 이제 활동을 했어야 됐는데 먼저 이 문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목요일 날에 공개 수업이 있잖아요. 공개 수업 때 우리가 되게 열심히 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휘 시간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일단 문법을 먼저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길 바랄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육과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육과 문법은 다행히도 이 5과의 그 난이도 있었던 가정법 과거 완료와 분사 구문에 비해서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so, 형용사, 부사, 대주어, 동사라는 하나의 구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어로 인한 도치. 우리 도치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정어로 인한 도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1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먼저 so 형용사 부사 대주어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 so 형용사 부사 대주어 동사의 특징은 요거나 요거를 나타내는 구문이래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so라는 것이 너무 뭐뭐 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했을 때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우리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 so 형용사 대주어 동사는 결과나 정도를 나타내는 구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형용사에서 그 결과 주어 동사 했다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해석은 너무 뭐뭐하여 뭐뭐하다 또는 뭐뭐할 정도로 뭐뭐하다라고 해서 정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I was so sick that I couldn't eat anything at all 이라고 써있죠. sick이라는 것은 아픈 이란 뜻이고 at all이라는 것은 전혀 뭐뭐 하지 않다란 뜻이에요. 그럼 요거를 토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I was so sick 이래요. 나는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 다음에 이 대시 보이죠? 이 대시라는 것은 그 결과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나는 너무나도 아파서 그 결과 I couldn't eat이래요. 나는 먹을 수 없었어요. anything at all. 전혀 어떠한 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아파서 그 결과 어떤 것도 나는 먹을 수 없었다. 라고 해석해서 결과처럼 해석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 so 형용사 부사 대주어 동사라는 것은 이 so 형사 부사 대주어 동사라는 것은 어떠한 구문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었어요. 우리 사과 시간에 기억하죠? 사과에서 배웠는데 다들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렇죠? 우리가 이 so 형용사 대동사는 enough to로 바꿔 쓸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enough to라는 것은 뭐뭐 하기에 충분한이라는 뜻이었었죠. 우리 사과에서 했던 거 기억하죠? 다들 기억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볼게요. He is so friendly that he becomes a politician 이라고 써 있었죠. 우리 politician이라는 것은 우리 마피아 게임에서 배웠었어요. 정치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 friendly하대요. friendly라는 건 되게 친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친근해서 그 결과 그는 정치가가 된다. 또는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so 형용사 대구문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요렇게 쓰려면 이 빈칸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is friendly. 일단 형용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는 친절해요. enough to become a politician 이래요. 정치가가 될 정도로 충분히 친절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는 정치가가 될 정도로 충분히 친절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enough to라는 것은 so that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so that 주어 동사와 so 형용사 부사 대주어 동사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은 so와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래서 아까 형용사 부사가 있었을 때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so와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것의 의미를 갖고 요걸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해서 5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so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가 없는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져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거는 우리가 또 목적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책을 사기 위하여 돈을 벌었다. 그러면 결국 책을 사기 위하여 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고 목적을 나타낸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예문을 해석해 볼게요. 정환 worked hard so that he could buy a house라고 써 있죠. 우리 so랑 that 사이에 지금 형용사 부사가 없죠. 아,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환은 열심히 일을 했대요. He could buy a house예요. 그가 집을 사기 위하여 정한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분명히 so 형용사 대과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o 대구문은 so 형용사 대과 그 자체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nough to로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enough to로 바꾸는 거 불가하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so that 구문에선 가장 중요한 게 문장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지금 뒤죽박죽 섞어놓은 거 있죠. 이 밑에 해석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원상 복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시간을 20초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정지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케이. 해석을 봤더니 은퇴는 너무 잘생겨서 그 결과 소녀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죠. 그래서 소녀들은 우리 반에 3명 있죠. 미녀들. 그래서 은퇴는 너무 잘생겼대요. 일단은 so 형용사 that이 있었죠. 그걸 기억해 보자면 일단 먼저 so가 나와야겠죠. so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기들 중에서 형용사를 뜻하는 것 그리고 뜻이 잘생기다는 뜻을 가진 것은 handsome이 있겠죠. 그래서 so handsome 그 다음에 that이 되겠죠. that이 와야 되고 그 결과 이제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4번은 he라고 해서 he는 그를 나타내는 주어가 되겠죠. 4번은 he가 되는 거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was 비동사인 wa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popular이 6번이 되겠죠. 그래서 은퇴 was so handsome that he was popular among girls라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so 형용사 대구문을 enough to로도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20초를 줄 테니 동영상을 정지해 놓고 어떤 식으로 바꿀지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이 문장을 enough to로 바꾸면 은퇴 was handsome. 우리가 이제 so라는 것은 더 이상 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o를 지우고 handsome을 쓴 거예요. 은퇴 was handsome. 그 다음에 enough to를 쓴다고 했었죠. enough to 다음에는 동사의 기본 형태가 나와야 돼요. was는 동사의 기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was의 기본 형태인 be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enough to be popular among girl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요거를 써주세요. 은퇴 was handsome enough to be popular among girls를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so 대구문하고 so 형용사 대구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도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부정어로 인한 도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도치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 시작 전에도 말을 했는데 요것과 요거의 위치를 바꾼다고 했어요. 그럼 무엇이 바뀌나 한번 볼까요? 오케이. 도치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6과 첫 번째 독해 시간에 어떠한 것을 배웠냐면 So was the number of the commuters 라고 했던 이 문장 기억하죠. so라는 것이 원래는 뒤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으나 무엇도 역시 그렇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면서 the number이라는 주어와 was라는 동사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통근자들의 수도 역시 증가했다고 해서 동사와 주어가 바뀐 형태, 이 형태를 우리가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부정어로 인한 도치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단어가 앞으로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바뀐다고 했었죠. 부정어구가 앞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위치하면 이것과 이거가 도치된다고 했는데 정답은 뭔지 다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위치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어라는 것은 not이에요, not. 말 그대로 반대말 나타내는 거. 무엇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어라고 합니다. 우리 부정어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not only. 우리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 A뿐만 아니라 할 때 not only도 not이 붙었기 때문에 부정어로 간주를 합니다. not until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인데 not이 붙었기 때문에 부정어로 치는 거예요. 우리 never이라는 것은 결코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never도 부정어로서 간주를 하고 little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요거는 없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있다는 그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없다는 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부정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hardly랑 seldom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hardly랑 seldom은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hardly랑 seldom은 꼭 부정어구로서 같이 쓰인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어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에 따른 도치의 유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금 부정어로 인한 도치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건데요. 먼저 크게 나누면 조동사, 비동사가 같은 유형으로서 묶이고 일반 동사가 다른 유형으로서 묶이는데요. 먼저 조동사랑 비동사는 어떠한 식으로 도치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되게 간단해요. 조동사랑 비동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is랑 are랑 am이 있는데 이것들은 주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까 보면은 was라는 건 비동사였죠. the number이라는 주어와 was라는 동사의 위치만 바꿔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간단하죠. 그래서 never can I play the piano 라고 써있죠. 원래 문장은 I can never play the piano 였어요. 근데 never이라는 결코 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never를 앞으로 튀어나오게 했고 지금 can이라는 동사와 I라는 주어가 바뀐 거가 되겠죠. 도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seldom was he sick이라고 써있죠. 근데 선생님 옆에다가 원래 문장을 써놨어요. 원래 문장은 he was seldom sick이에요. 그는 거의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부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seldom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주어 he와 was인 동사는 바뀐다는 거. 근데 이때의 도치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동사의 경우에요. 우리 일반 동사라는 건 뭐냐면 조동사, 비동사를 제한 나머지 동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일한다, 뭐 운동한다, 달린다, 뭐 이런 동사들 있죠? 뭐뭐 한다로 끝나는 그 동사들인데 이 경우에는 조동사 둘을 인칭과 시제에 맞게 바꾼다는 거예요. 인칭이란 건 뭐냐면 우리 1인칭, 2인칭, 3인칭 있죠? 그 인칭이고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설명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시를 갖고 왔어요. I never play the baseball이에요. play라는 것은 우리가 게임을 하다는 뜻이죠. 나는 결코 야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일반 동사가 써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정어구가 있으면 도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일반 동사가 쓰였을 때 도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칭하고 시제를 반드시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인칭을 봤더니 나는 야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라는 것은 1인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인칭이라는 것은 잠시만요. 인칭이라는 것은 1인칭이 되는 거고 시제는 여기 ed나 뭐 예를 들면 will 같은 게 붙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현재를 나타내고 있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1인칭이면서 시제가 현재일 때는 우리가 일반 동사의 조동사를 do를 쓸 수가 있어요. do. 근데 만약에 인칭이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인 경우에는 do 대신에 does를 쓰겠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시제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예요. 그때는 뭐를 쓰면 될까요? do가 아니라 di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do라는 것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I never play the baseball이라고 써있죠? 그럼 이것에 never를 앞으로 오면은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조동사 do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never do I play the basebal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lay랑 I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play 앞에 do를 써가지고 do를
주어와 도치를 시키는 거. 이게 일반 동사의 도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understand? 오케이, 그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He not only apologized but also sent me a card래요. 그는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apologize라는 건 사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는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카드를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not only라는 것이 앞으로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겠죠. 근데 사과하다라는 것은 조동사도 아니고 비동사도 아니에요. 그럼 일반 동사가 되겠죠. 우리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떻게 도치를 시키는지 배웠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한번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오케이, 다들 빈칸을 잘 채웠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apologize 할 때 ed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시제가 과거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do 대신에 did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he apologize. 그래서 이미 이 did가 이 apologize에 있던 과거의 형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는 동사의 기본 형태인 apologize를 썼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배웠고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재밌는 활동과 같이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